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열대성 폭우가 북상하면서 미전약 3천만 명이 홍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양궁장에 낙뢰가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한 1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의 부실한 경영과 완공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아이스 구치소 무장 공격을 벌인 주범으로 3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열대성 폭우가 새로운 경로로 북상하면서 미 전역 11개 주 약 3천만 명의 주민이 주말까지 홍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And we saw this is a front porch with a roof. The whole roof flew over the house and into the swimming pool, which is where it is now. 기상 전문 매체 아큐웨더는 현재 인베스트 93L로 명명된 열대성 저기압이 루이지애나를 거쳐 아칸소,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로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른바 스파게티 모델이라 불리는 최신 경로 예측도에서는 폭우가 동부를 벗어나 미국 내륙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as a result, just deluging places that are not designed to handle that amount of precipitation in that short a period of time.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in financial market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starting in infrastructure planning that we are dealing with a much different beast in terms of the weather patterns that we're experiencing, and things have to change. 이번 기상 시스템은 아직 공식적인 이름이 붙여진 열대성 폭풍은 아니지만 이미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는 8인치의 강우가 예상되며 이 폭우는 이미 수차례 집중호우를 겪는 내륙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폭우를 동반한 이 열대성 기류가 북쪽으로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까지 심각한 홍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올해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최대 19개의 이름이 붙은 폭풍과 10개의 허리케인 그리고 5개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메릴랜드주에서 메인주까지 미국 북동부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최대 15도 이상 높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화씨 103도의 폭염이 예보됐고 뉴욕시와 보스턴은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Once it's above 90, I'm like, no. No. Being at home, it's really hot, so we come here and then they love the water is really cold, but they enjoy it. You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to stay hydrated. Also, prioritizing your physical health, trying to get out when you can, particularly early in the morning or later at night when it's cooler. Staying cool with air conditioning if you have it, or staying near water if you're capable, or at least trying to stay in the shade and around fans.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지속되면서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북부부터 워싱턴 주까지 평균 기온이 화씨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보됐지만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80도대로 내려가면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낙뢰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잭슨 타운십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블랙나이트 보우밴더스 양궁장에서 갑작스럽게 번개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양궁 강사로 일하던 61살 로버트 몽고메리가 숨졌으며 7살 아이를 포함한 14명이 화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They took a pretty good tumble, and of course, they're crying, and the mothers and fathers are, delirious, worrying about their kids. Everything was great, and then the finger of God just came down and it took a life, and I pray that everybody else that's now in the hospital are okay. 한편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12번째 낙뢰 사고로 불과 8일 전에도 뉴저지의 한 골프장에서 낙뢰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날씨와 관계없이 천둥 소리가 들리면 즉시 튼튼한 건물이나 금속 지붕이 있는 차량 또는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금 40억 달러 지원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부실한 경영, 완공 지연, 예산 초과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재로서는 완공에 대한 실현 가능한 경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150억 달러가 투자됐음에도 고속철도 선로는 단 1마일도 건설되지 않았고 2020년 완공 목표 역시 지연된 점을 들어 향후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원금 철회에 즉각 반발하며 이를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번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수십 년이 지연된 상태며 예산도 원래 제한된 3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텍사스주의 아이스 구치소 무장 공격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10시 30분쯤 13명의 무장한 조직원들과 함께 프레리랜드 아이스 구금 시설을 급습해 경찰관들의 총격을 가한 주범으로 32살의 송한일 씨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송 씨는 조직원들과 구치소에 침입해 폭죽을 쏘고 주차장 구조물에 낙서를 해 교도관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후 시설 밖으로 나온 교도관들에게 최대 30발에 달하는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시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며 2020년 오스틴에서 열린 가레 포스터 사망 항의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송 씨를 끝으로 조직원 14명을 모두 체포했으며 이번 공격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로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송 씨는 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살해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엘투나 경찰국에 따르면 이스트 프리덤 지역에 거주하는 21살 세드릭 김 씨가 지난 14일 공공안전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잭스바인 그릴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인근의 같은 계열 식당인 올드 캐롤라이나 바베큐의 관리자를 겨냥해 살해 명단과 선언문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오는 8월 5일을 범행일로 정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화가 나면 쉽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승진이 무산된 뒤에는 큰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이며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됐습니다.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무단 전기 사용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와의 공조수사 끝에 하시엔다 하이츠의 한 주택을 급습해 시가 3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 재배 시설을 적발하고 현장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택을 개조한 뒤 전기 계량기를 우회해 매달 약 18,000달러어치 전기를 무단 사용하며 수년에 걸쳐 총 50만 달러 상당의 전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대마초의 시가는 약 300만 달러에 이르며 당국은 재배시설과 대마초 전량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셰리프국은 무단 전기 사용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재배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오픈뱅크 신임 행장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오상교 행장은 지난 1일 공식 취임 후 LA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5년 안에 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SBA 론과 상업,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강점을 앞세워 오픈뱅크만의 주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와 뉴욕, 워싱턴 등 타주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에 새 지점을 열고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5년 임기인데요. 저희들이 매해마다 한 13%에서 15%를 성장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점도 계속 열어야 되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인수 합병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SBA 대출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요. 한편 오픈뱅크는 다음 달 1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12번째 지점을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여성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 WCCO에 따르면 트윈시티 여성 소방관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소방관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지원자들을 위해 고안됐으며 실제 시험 통과를 목표로 실전형 훈련이 매달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온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꾸준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며 지지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미 소방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전체 소방관 중 여성 비율은 단 9%에 불과해 이 같은 프로그램이 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후보와 지지정당 이름을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데요. 이런 고전적 방법을 유지하는 데에는 일본 정치권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투표 안내 영상입니다. 지지 후보 혹은 정당을 쓰라고 말합니다. 選挙区選挙ではクリーム色の投票用紙に候補者名を、比例代表選挙では白色の投票用紙に候補者名または政党名を書いて投票します。 정당 이름은 당에서 정한 약칭을 써도 유효한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모두 민주당을 쓰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유권자가 민주당이라고만 쓰면 어느 민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들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두 당이 표를 나눠 갔는데 사실상 유권자의 뜻이 왜곡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비록 투표소에 대필자를 두곤 있지만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人の名前をですね、なかなか最後まで書くというのが難しい条件の方もいらっしゃる。そうなるとその方はですね、自動的に投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ある意味でですね、投票から排除されてしまうという可能性があるだろうと。 일본도 도장을 찍어 투표하도록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을 바꾼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행해 볼 틈도 없이 이듬해 자민당이 법을 되돌렸습니다. 당시 후보가 많으면 투표용지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찾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개표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지만 손으로 직접 쓰도록 하는 게 이름이 익숙한 기성정당이나 세습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라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政治家が自分の名前を書い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国会議員って今の選挙制度で選ばれた人ですから、何か起こらない限りは変えたくないのよ、何も。 한편 오는 일요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50석 이상 얻지 못하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여소야대로 뒤집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이 흔들릴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7%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지표 반등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였던 0.1%를 넘어서는 전월 대비 0.6% 증가로 나오면서 관세 논란에도 미국 민간 소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가 36%나 폭등했는데요. 향후 6년 동안 최소 2만 대의 루시드 차량이 로보택시로 운행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TSMC도 3.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0.9%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7% 내렸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양호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호조는 주식시장의 호재지만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인데요. 당분간 뉴욕 증시는 경기 호조와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포괄적 국방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방위 개입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 간의 전략적 자립과 결속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국방과 안보, 방위산업,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켄싱턴 협정으로 명명된 이번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양국이 단독으로 맺은 첫 포괄적 국방 안보 협정인데요. 협정은 무력 공격 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명시해 나토 집단 방위 조약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된 협력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독일, 프랑스 간 핵 삼각 연대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또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 유로파이터 전투기 및 복서 장갑차 공동 수출, 군사용 드론 합작 생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독일의 방산 스타트업 슈타르크는 영국에 드론 생산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등 동부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방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에서 해당 노선이 시베리아와 극동, 나아가 국경 국가들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 도로가 국제 수송망의 핵심이자 경쟁력 있는 물류 동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연결을 통해 수송 역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특히 북한과는 지난 4월 두만강 도로 교량 착공에 들어가며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단절 속에 중국, 북한과의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미국 내 코카콜라에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코카콜라 측과 계속 논의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썼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현지 판매 코카콜라에는 가격과 농업정책 영향으로 단맛을 내는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사용돼 왔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선 여전히 사탕수수 설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마니아층에서는 멕시코 콜라가 더 맛이 좋다며 직구를 해서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개별 식품업체 레시피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위원회는 만성질환과 아동 비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식품 성분과 유통 구조에서 찾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첨가물 규제, 초가공식품 감시 확대, 천연 재료로의 전환 등의 정책 목표를 내걸고 다수의 식품 기업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검진을 한 결과 만성 정맥 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은 다리 정맥의 혈관 내벽 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피가 고이는 질환인데요. 레빗 대변인은 위험하지 않으며 흔한 증상이다. 특히 7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올해 79살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최근 찍힌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손등에 약간의 멍이 있다면서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가볍게 자극받았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필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필시빌리티 필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충청권을 강타했던 비구름이 남하면서 광주 등 남부지방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중대본을 3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 맨홀에서 흙탕물이 거세게 역류하고 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무릎 위까지 물이 차 제대로 걷기도 힘듭니다. 흑색으로 변한 강물은 위태롭게 불어나 다리 턱 밑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표지판은 완전히 잠길 듯합니다. 어제 하루 광주엔 4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남 무안에선 염전과 소금 창고가 침수되는 등 충청권에 이어 남부지방을 강타한 극한호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 3단계가 발령된 건 2023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주말까지 최대 300mm의 추가 호우가 예보된 만큼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침입니다. 이미 많은 선행 강수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과하다 싶은 수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경기 오산에서 1명, 충남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2,6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도 400건을 넘겼고 480여 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하늘길도 끊겨 제주, 김해, 김포 등 전국 공항에서 78편이 결항됐고 육로에선 전국 구간 곳곳에서 140여 개 일반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도로와 하천 수백 곳이 통제됐는데 수시로 통제 상황이 변해 주변 지역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상황실을 찾아 종합대응 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열리는 구속 적부심에는 건강 문제 호소를 위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구속 뒤 2번을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한 겁니다. 이번에는 사유서도 없이 변호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접견실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워하는 상태라며 장시간 앉아 재판을 받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을 특검이 이어받은 것을 문제 삼은 건데 사실상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참할 거라고 예고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특검의 강제 구인도 거부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행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염려했던 사유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수사와 재판,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선동할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인 미국의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이 불발되자 직접 음모론을 지지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진숙, 강선우 두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이른 시각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을 향해 문자 공지를 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기사화되자 입장 변함없다고 해명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특별한 기류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내부 기류는 복잡합니다. 강 후보자가 자택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등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구체화된 데다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 낙마 사유는 아니라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각 쟁점들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는 19일 전후 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진숙 후보자만큼은 사퇴해야 한다며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했고 친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대통령이 결단할 몫이다. 의원들은 결정될 때까지 자제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적극적으로 엄호하던 초반과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권 초기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악화하는 여론에 이 대통령이 주말 사이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내란 사태 직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실을 인정했던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논의했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정복 차림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부인하면서도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는 무인기 침투를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하고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장관이셨으니까요. 무인기 침투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그동안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들이 합참의 지휘를 받았다는 작전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논리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토대로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 지시라고 말했다는 녹취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시나요? 잘 소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용현 전 장관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은 반가운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12,000여 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집안 공기도 자주 환기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는 물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국물류 등에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여름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여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여름이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